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 고산병의 원인과 예방 그리고 해결법 등을 종합해서 제작을 하였습니다. 최근 들어 남미 여행을 하시는 분들이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는데 특히 페루의 유적지는 대부분이 고산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고산병으로 인하여 즐거워야 할 여행이 악몽으로 변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2024년 한 해에만 우리 여행객 2분이 여행 중 고산병으로 인해 불의의 사고를 당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과거에 수년간 페루 현지 가이드 생활을 하면서 체득했던 경험을 토대로 남미 여행을 안전하고 더욱 더 즐겁게 하실 수 있도록 많은 정보를 공유해드리고자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전에 3개의 파트로 나누어 올렸었는데 구독자분께서 한 영상으로 종합해서 보면 좋겠다고 하셔서 다시 제작을 하였습니다. 또한 제 영상에는 페루 여행에 도움이 되는 충분한 지식도 함께 공유해드렸으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고산병의 원인과 증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산병이란 고도가 높은 곳에서 신체가 적응하지 못해 발생하는 질병이며 해발고도 2500m 이상의 고지대에서 흔히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러한 고산병은 개인의 건강 상태, 고도, 상승 속도에 따라 증상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증상으로는 두통, 메스꺼움, 피로, 구토, 그리고 몸살이 난 것처럼 온몸이 아프거나 코피를 흘리는 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폐부종이나 뇌부종으로 이어질 수 있어 예방이 매우 중요합니다. 증상이 심할 경우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 즉시 고도가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일상의 공기 중에 산소의 농도는 얼마나 될까요? 대략 20.9% 정도입니다. 질소가 78% 정도이고 나머지는 소량의 기체들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리마의 산소 분압에 비해 쿠스코는 리마의 약 66%의 수준입니다. 즉 같은 활동을 하여도 혈액과 근육이 받는 산소 공급이 크게 줄기 때문에 숨이 차고 쉽게 피로해진다는 것이죠. 이는 고산병의 주요 증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짧은 시간 내에 급격하게 고도가 높아지면 신체가 미처 고도에 적응할 시간이 없기에 고산병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페루와 같은 경우 리마의 호르에 차베스 공항의 평균 해발 고도가 약 50m 정도밖에 안 되는데 대략 1시간 20분 정도의 짧은 시간에 평균 해발고도 3400m인 쿠스코에 갑자기 도착을 하게 되니 고산 경험이 전무한 한국인들에게는 적응시간 자체가 너무 짧아서 신체적으로 많은 무리가 오게 됩니다. 간혹 유럽의 지붕이라고 하는 융프라우요흐를 다녀오신 분들 중 자신은 고산증이 없다고 하시며 자신있게 쿠스코를 방문하여 곤경에 처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쿠스코는 짧은 시간 안에 갑자기 고지대로 이동하여 미처 고산 적응을 할 겨를이 없었던 것과 융프라우요흐처럼 기차를 타고 천천히 이동을 하면서 고지 적응을 하며 오르는 것과의 차이를 너무 간과하신 것입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 체력, 유전적 요인 등도 고산병 발생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평소 심혈관 질환이나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고산병에 더 취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출발 전 의사와 상담을 충분히 하시고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고지대에서는 호흡량이 증가하고 소변도 늘어나 탈수 현상이 심해집니다. 탈수는 혈액의 점도 특히 적혈구의 점도를 높여 산소 공급을 더욱 어렵게 만들게 되고 이러한 현상은 고산병 증상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활동 중에는 계속해서 수분을 보충해 주어야 합니다. 고산병 예방을 위해서는 고지대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무리한 활동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단체로 움직이는 패키지 여행은 그 일정이 타이트하여 현지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움직이다 보면 어느새 신체에 무리가 가게 됩니다. 고도 적응 없이 순식간에 도착한 고지대, 시간적 여유가 없는 여행의 일정, 그리고 잉카의 후손들을 본다는 설레임 등 많은 요소들이 컨디션 조절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쿠스코의 호텔 등에는 산소 호흡기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적극 활용하시어 산소를 보충해주면 빠른 시간 내에 증상이 완화가 됩니다. 다음은 고산증 예방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물론 패키지 여행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거의 지킬 수 없는 사항이긴 합니다. 이미 짜여진 스케줄이 있으니까요. 첫째, 점진적인 고도 적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천천히 고도를 높이세요. 하루에 오르는 고도 증가폭을 제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500m 이상에서는 하루에 잠자는 고도를 300m에서 500m 이상 높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고산에서의 수면은 될 수 있는 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낮에는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갔다가도 잠은 전날보다 낮은 고도나 같은 고도에서 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는 3일마다 하루 정도는 같은 고도에 머물며 휴식을 취하고 신체가 적응할 시간을 줍니다. 둘째, 수분 섭취를 꾸준히 해줘야 합니다. 고도가 높아지면 탈수 위험이 커지므로 평소보다 더 많은 물을 마셔야 합니다.
하루에 3 내지 4리터 이상을 권장합니다. 알코올, 카페인 등 이뇨 작용을 촉진하는 음료는 피해야 합니다. 셋째, 충분한 영양 섭취를 하여야 합니다. 고산에서는 신체가 탄수화물을 에너지원으로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므로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볍고 소화하기 쉬운 음식을 권장합니다. 넷째, 약물 사용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에 처방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임산부나 신장질환자는 반드시 의사의 진단을 받고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아세타졸 아마이드 다이아목스가 고산병 예방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약물입니다. 혈액의 산성도를 조절하여 고도 적응을 돕습니다. 고산지대 도착 24시간 전, 적어도 12시간 전부터 복용을 시작하여 고지대 머무는 동안 복용합니다. 덱사메타손은 심한 고산증 증상 완화에 사용될 수 있으나 예방 목적으로는 잘 사용되지 않습니다. 페루 현지에서 고산증에 대비하여 많이 찾는 소로치필입니다. 이 약은 페루의 약국에서 고산병약 메디카 파라말테 알뚜라라고 하면 주로 추천해주는 약입니다. 소로치필은 아스피린, 카페인 등의 성분을 포함하여 고산증의 주요 증상인 두통과 피로 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지만 중요한 점은 소로치필이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위장이 약한 경우 주의하여야 하며 지속적인 복용은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아스피린, 알레르기 또는 카페인 민감 반응이 있다면 복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고산병 예방 약제는 아세타졸 아마이드 다이아목스입니다. 이 약은 한국에서도 의사의 처방을 받아 구매할 수 있으며 고산지대에 도착 24시간 전부터 복용을 시작하여야만 효과를 보게 됩니다. 또한 페루 현지에서는 코카 잎을 씹거나 코카차로 마시는 것이 고산증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코카 잎은 비타민이 풍부하고 소화를 돕는 등 일부 효과가 있지만 단시간 내에 약물처럼 직접적인 고산증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요약하자면 페루에서 고산증 약을 찾으면 소로치필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가장 권장되는 의학적 예방 약제는 아세타졸 아마이드이며 이는 한국에서 미리 의사 처방을 받아 준비해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다섯째, 컨디션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몸이 힘들다고 느껴지면 즉시 활동을 중단하고 휴식을 취합니다. 또한 고산에서는 잠을 충분히 자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째, 흡연은 최대한 자제를 하여야 합니다. 흡연은 폐 기능을 저하시켜 고산증 발생 위험을 높이게 됩니다. 정신적인 요인도 고산증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두통, 메스꺼움, 어지럼증 등 고산증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휴식을 취해야 하며 증상이 심해지면 즉시 하산해야 합니다. 심한 경우 폐부종이나 뇌부종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절대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은 산소 포화도를 측정하는 기구가 있어서 쉽게 측정을 할 수가 있지만 가장 쉬운 방법은 입술과 손가락 끝부분을 살펴서 검게 변하면 일단은 위급 상태니 저지대로 가시거나 반드시 산소통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인솔을 하시는 가이드분들은 이러한 환자가 발생을 하면 현지 가이드를 동행시켜서 우루밤바에 예약된 호텔로 반드시 내려보내어 산소통의 도움을 받게 해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고산증은 올 수 있습니다. 평소 건강하고 체력이 좋은 사람도 고산병에 걸릴 수 있으므로 고산지대를 방문할 계획이 있다면 위의 예방 수칙들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경험을 한 바에 의하면 연세가 70 이상인 분들보다 50대 미만인 젊은 층이 고산에는 취약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 이유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자신의 신체 밸런스를 잘 이해하셔서 상황에 맞게 활동을 하시는데 반해 젊은 층들은 자신의 체력을 너무 과신하는 것의 차이라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취약하신 계층에 신경을 많이 써왔거든요. 참 이상한 것이 그렇게 머리가 아프시다면서 왜 그리 쇼핑을 하러 도마트를 가시던지 나중에 여쭤보면 쇼핑 때는 고산증을 못 느끼셨답니다. 고산병은 체력과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만약 기저질환이 있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고산지대 방문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쿠스고의 호텔이나 우루밤바의 대부분의 호텔들은 관광객들의 고산증에 대비하여 산소통이 준비가 되어 있으므로 고산증이 심하면 한 번에 약 5분 정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반적인 고산병 예방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부터는 가이드를 하면서 저만의 노하우로 약물에 의지 않고 고산증을 이기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걸을 때마다 발자국에 따라 호흡을 조정하는 방법인데 저와 함께 여행을 하셨던 분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었던 방법입니다. 약에까지 의존해가며 여행을 해야 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항상 제가 하던 방법을 손님들께 알려드렸는데 정말 효과를 많이 보았습니다. 너무나 쉬운 방법입니다.
왼발을 디딜 때 내쉬고 오른발 디딜 때 들이마시고를 반복해서 이동 중에 계속하시면 어느새 고산증을 못 느끼게 됩니다. 아마도 걸을 때마다 호흡이 규칙화되어 산소 공급이 조금은 원활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방법으로 저와 함께 하셨던 분들의 약 90% 이상이 약 없이 즐거운 여행을 하셨던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다른 팀들과 여행 중에 가끔 만나기도 하는데 저와 같이 움직이던 팀들만 생생했었거든요. 또 한 가지는 집중을 하는 것인데 사진을 찍는데 집중을 하거나 경치에 몰입을 하게 되면 그 또한 고산증 극복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특히 가이드의 설명 등에 집중을 하다 보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쇼핑에 집중을 하듯이. 하지만 간혹 체질적으로 약하신 분들은 이 방법도 약도 소용이 없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할 수 없이 그날의 숙소로 먼저 이동을 시키면 많이 완화가 됩니다. 가끔은 여행을 오시는 분들이 비아그라가 고산증에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효과를 보았다고 한 적은 있습니다. 약은 항상 한국에서 처방을 받아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동 중에는 수분 보충도 계속하여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식당이나 호텔 등에는 코카잎을 우려놓은 코카차 맛대대 코카가 있습니다. 고산증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비타민이 많아서 나쁘지는 않지만 취침 전에는 권하지를 않습니다. 카페인의 영향으로 수면에 방해가 된다고 합니다. 쿠스코 여행의 대부분이 첫날 시내 관광이고 저녁에는 숙소인 우루밤바 쪽으로 내려가셔서 쉬는 일정입니다. 우루밤바의 평균 해발 고도가 약 2,800m인데 백두산 높이 정도가 됩니다. 불과 600m를 내려왔는데도 고산증은 한결 덜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가끔 쿠스코에서 심하게 고산증을 겪으신 분들이 이곳에서도 고산증으로 밤새 고생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마추픽추를 못 가겠다고 여행을 중단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많이 힘드시더라도 참고 마추픽추를 가셔야 고산증이 낫습니다. 마추픽추는 고산증이 전혀 없습니다. 우루밤바에서 오얀따이 땀보역까지는 버스로 약 30분 정도, 오얀따이 땀보역에서 열차로 1시간 30분 정도 만에 약 1000m 정도를 내려가서 아구아스 칼리엔테스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아구아스 칼리엔테스역은 약 1900m로 마추픽추의 아래의 역입니다. 이 역에 도착을 하기 전 이미 고산증은 없어지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고산증이 거의 없으니 즐거운 하루를 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우루밤바나 쿠스코에 돌아오게 되어도 첫날처럼 심한 고산증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고산에 거의 적응이 되어 있거든요. 걸을 때마다 발에 호흡을 맞추며 이동을 하시면 반드시 좋은 효과를 보시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제 채널에는 가이드가 없어도 될 정도의 충분한 과거 잉카 시대에 관해 많은 내용들을 제작해 놓았으니 즐겨 찾아주시고 항상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라면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